망고 TV. 한없이 아름다운 문화의 나라를 꿈꾸다. 백범김구 제2편. (1898년 3월의) 어느 늦은 밤, 인천의 감옥담장 아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잠시 후 큰 문집의 한 남자가 담장 아래 땅굴에서 불쑥 나타났어. 감옥 담장 밖으로 나온 남자는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레 긴 밧줄을 담장 안으로 던져 넣었어. 밧줄을 타고 몇 사람이 더 감옥 바깥으로 넘어왔고, 이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나눴어. 고맙습니다, 김 선생님. 김 선생, 부디 몸 조심하시고 또 만납시다. 그들은 바로 겨우 사형을 면했지만 20년형을 선고받고 감옥 생활을 하던 23살의 청년 김구와 그의 동료들이었어. 23. 방황하던 그를 잡아준 불교 나라를 위해 선택한 기독교. 탈옥 후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떠돌던 그는 충청남도 공주의 마곡사란 절에 이르렀어.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다는 마음과 경찰에 쫓기는 현실 속에 갈등하던 그는 승려가 되기로 결심하고 원종이라는 법명을 받았어. 그렇게 속세를 벗어나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을 해나가던 그는 아직은 세상 일을 더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어. 승복을 벗고 고향으로 돌아간 그는 당시 신교육 운동을 활발히 하던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기독교로 개종하여 교육자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어. 35. 나라를 빼앗기다. 그가 고향인 황해도에서 교육운동가로 이름을 알리고 있던 1910년 8월 29일, 일본과 조선을 하나로 합친다는 강제적인 한일합병이 체결되었어. 이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거야.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나라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하기 시작했고, 김구도 애국단체 신민회에 가입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며 독립자금을 모으고 비밀리에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1919년 3월, 우리나라 곳곳에서 커다란 함성이 울려 퍼졌어.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3월 1일 시작된 만세운동은 그 이후 전국에서 1200여 회가 넘게 이어지며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비폭력, 평화적인 독립만세운동으로 이어졌어. 44.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키며. 3일 만세운동은 일제의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탄압 아래 성공하지 못했어.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우리나라를 탈출해 중국 상하이에 모였고, 그곳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웠어. 임시정부에서 경무국장이 된 김구는 독립운동가들을 지키고 보살피는 일에 힘썼어. 하지만 임시정부의 여러 외교적인 노력은 일제의 방해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임시정부는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워졌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구는 그동안 미뤄왔던 무력투쟁을 결심하게 되었어. 지금 우리에게는 군대를 조직할 돈도 장소도 없다. 뜻있는 몇몇의 노력으로 우리 의지를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57. 한인애국단 무력투쟁의 시작. 1932년 1월 도쿄의 거리. 일왕의 행렬에 커다란 폭발음이 들리고 사람들이 쓰러졌어. 그 자리에서 체포된 사람은 한인애국단 소속인 31살의 이봉창이었어. 3개월 후인 4월 29일 중국 홍커우 공원에서 열린 일왕의 생일 축하 기념식에서 또 한 번의 폭탄 투척 사건이 일어났고, 많은 일본 군인 지휘관들이 죽거나 다쳤어. 이 역시 한인애국단 소속 윤봉길 의사의 의거였지. 김구는 두 개의 의거는 한인애국단 소속의 이봉창과 윤봉길이 실행한 것이며, 이것을 계획한 책임자는 나 김구이다 라는 성명을 발표했어.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와 뜻을 알리고 독립운동의 불씨를 일으키기 위한 결단이었고, 이로 인해 임시정부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어.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거로 우리나라 독립운동은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다양한 후원이 이어졌지. 예순들 응복군 우리 힘으로 해방을 임시정부를 상하이에서 충칭으로 옮긴 후 김구는 일본과 싸워 독립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웠어. 이런 그의 노력 덕분에 1940년에 한국 광복군이 창립되었고 1945년 4월 광복군은 독립전쟁을 위한 마지막 훈련을 시작했어. 3개월간의 최종 훈련을 마친 후 연합군과 함께 우리 땅에 상륙해 독립을 위한 전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었지. 67 갑작스러운 해방 슬픔과 감격의 기국 훈련이 거의 끝나갈 무렵인 8월 15일 미국의 원폭 투하를 받은 일본은 갑작스럽게 항복을 발표했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도 해방이 되었어. 하지만 우리 힘으로 이룬 독립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처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되었지. 김구는 기쁘면서도 허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귀국을 결정했어. 70세 우리 민족은 통일된 나라에서 살아야 합니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우리나라는 혼란에 빠졌어. 소련과 미국이라는 두 강대국이 우리나라를 둘로 쪼개어 각각 다른 나라를 세우려고 했지만 김구는 이를 격렬히 반대하며 하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어. 갈등이 심해지고 남북 각각의 단독 정부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김구를 암살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어. 이 소식을 들은 김구는 동포가 어찌 자신을 해치겠느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 하지만 1949년 6월 29일 그는 서울 경교장 2층에서 육군 소위 안두희의 총탄을 맞고 쓰러졌고 그렇게 우리는 민족의 큰 지도자를 잃고 말았지. 장례가 치러진 1949년 7월 5일 김구는 국민들의 깊은 슬픔 속에 애국지사 동지들이 있는 효창원에 영원히 잠들었어. 그리고 1년 후인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터지고야 말았어.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는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힘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우리의 힘으로 특히 교육의 힘으로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우리 민족은 일제의 식민 지배 아래에 신음했고 6.25라는 비극적인 전쟁을 겪었음에도 백범 김구 선생님이 나의 소원이라는 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것을 극복해냈어.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화는 K컬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어. 백범 선생님이 꿈꾸셨던 높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나라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야. 그가 만약 이런 대한민국을 보셨다면 흐뭇하게 웃고 계시지 않을까? 다음 시간에 만나.